네, 안녕하세요. 이승무입니다. 자, PCB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PCB 설계를 처음이신 분 있나요? 아니면 조금 하셨다고요? 예, 처음이신 분이나 아니면 조금 하신 분이나 제 강의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도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작은 도면 가지고요. PCB 설계하는 전체적인 그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은요. 아무리 큰 보드라도 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함께 수업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함께 할 그 도면은요. 그 전자 회로에서 가장 작은 회로, 제일 앞에 나오는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다가 정전압 IC 회로를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들을 PCB를 뜨게 되면은요, 50 곱하기 50짜리 그 PCB 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요, PCB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 설계 준비 단계와 도면 설계 이 부분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실습 포인트는요, 그 어려운 거 없습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그 설계를 따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빠르게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요. 천천히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아캐드 캡처 창에서요. 툴바에 보시면 크리에이터 도큐멘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뉴 프로젝트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임 상자에다가 여러분이 파일명을 입력하시는데요. MV라고 입력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에 여러분 저장 경로를 지정하시는데요. 브로저 버튼 누르시고요. C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SPB 언더바 데이터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딜레토리에다가 파일명과 동일하게 MV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MV 폴더로 더블 클릭하시면은 경로가 C 밑에 SPB 언더바 데이터 밑에 MV 이렇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창이 두 개가 뜨는데요. 스키매틱 페이지 에디터 창이 뜨고요. 그 뒤에 있는 창은 윈도우 탐색기와 같이처럼 프로젝트 매니저 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키매틱 페이지 창에 최대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화면 가운데로 커서를 이동하시고요. O키를 하면 화면이 줌아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타이틀 블록으로 이동하시고요. 키보드에서 I를 누르면은 줌인이 되어집니다. 확대가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 타이틀 블록에 보시면은요, 이 도면의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A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A4 사이즈에서 설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는 옵션에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 창으로 들어오셔서요. 페이지 사이즈 탭에서 밀리미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A4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타이틀 블록으로 이동해 보시면은요. 이동해 보시면은 사이즈가 A4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틀 블록을 또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타이틀 블록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MV라고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이 폰트의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체인지 누르셔갖고 14포인트 확인.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폰트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 넘버 같은 경우 더블 클릭하셔서요. 예를 들어서 ECAD라고 입력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폰트도 여러분이 12포인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전 코드도 여러분이 수정할 때마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1.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파일 경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키매틱 페이지 사이즈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블록도 작성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학습자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아무리 바빠도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캐드 기능사 시험에서 그 회로도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로도는요, 단일 도면으로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단일 도면이 뭐냐면은요, 하나의 스키매틱 폴더에 하나의 스키매틱 페이지가 있는 경우를 단일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다가 모든 헤로도를 다 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 도면이라는 것은 한 개 스키매틱 폴더에다가 페이지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도면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로봇이라고 하면 머리 부분, 뭐 가슴 부분, 다리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층 도면이라는 건 주로 그 반도체 설계하는 데 사용하는 헤로 도면이고요. 약간 PCB 설계하는 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전자CAD 기능사에서는 일단은 용지는 A4 사이즈에다 작성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블럭의 타이틀은 14포인트, 그 다음에 도큐멘트 넘버는 12포인트, 디비전 코드는 7포인트로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헤로도 설계는 정확하고 균형 있게 작성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룰 체크가 있는데 DRC 검사를 통해서 에러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설계하고자 하는 PCB 툴에 맞는 매트리스를 생성하라고 하는 부분이 그 도면 설계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번 강좌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열정적이시네요. 또 질문이 주어지네요. 자, 이 질문도 대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스키매틱 페이지 크기를 바꾸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같이 세팅하시면 됩니다. 스키매틱 페이지 사이즈를 매번 A에서 A4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옵션에 디자인 템플릿으로 들어오셔서요, 거기 세 번째 탭인 페이지 사이즈로 들어오셔서 밀리미터 A4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확인 누르고 나오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를 종료하신 다음에요. 캡처를 종료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캡처를 실행하시면은, 자, 그 다음에 new 하고요. 지금은 이제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 경로의 마지막은 폴더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A4를 열리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자, 이 컴퓨터에서는 이제 앞으로 스키매틱 페이지의 디폴트 사이즈는 A4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뭐 간단하잖아요. 설정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A4로 기본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면 설계 준비가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 설계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키매틱 페이지 창에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드로우 툴바라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명령어는 자, 플레이스 메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실 부분은 파트, 그 다음에 와이어, 그 다음에 정션, 그 다음에 네트 엘리어스, 파워, 그라운드, 노 커넥트, 요 정도의 명령어만 가지고 여러분이 헤로도로 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여기 단축키, 파트는 P, 와이어는 W, 그 다음에 정션은 J, 파워는 F, 그라운드는 G, 노 커넥트 X. 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원활하게 헤로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여러분이 먼저 P를 눌러 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제 플레이스 파트 창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이 전에 사용했던 라이브러리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리무브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add 라이브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서 여러분이 일단 자세히를 한번 눌렀다가요, 다시 간단히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컴퓨터 메모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서도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만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키 누르고요. 어떤 PCB를, 어떤 도면이라도 커넥터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RLC, 기본적으로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이 디스크리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정전압 IC는 레귤레이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네 가지 정도는 어느 해로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개 라이브러리를 등록하시고요. 또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커넥터에서도 트랜지스터까지 전부 다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파트 창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처음에 저항은 레지스터죠. 그래서 그 부품명은 한자 또는 세자 아니면 풀로 이렇게 가는데 보통 한자면은 다 나옵니다. 소문자로 안 보이시죠? 제가 대문자로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자, R이죠. 그리고 이게 내가 찾는 부품 인간은 이 밑에 있는 브로우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저항 맞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커서의 저항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을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를 참고 삼아 여러분이 이렇게 배치를 하십니다. 자, 배치가 다 끝났으면요. 캡처에서의 모든 명령어의 종료는 ES 치시면 되고요. 또는 그 다음 명령어를 바로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P를 누르면은 다시 플래시 파트 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콘덴서를 갖고 오겠습니다. C. 이렇게 입력했더니 이거는 이제 전해 콘덴서, 즉 극성 있는 콘덴서입니다. 근데 어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초보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CAP까지 입력해 봤습니다. 그래도 동일하죠. 이때 한 칸 치고 P, 폴, 극성 있는 콘덴서라고 해서 플러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극성이 표시된 콘덴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부품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키보드에서 로테이트의 약자 R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 가운데가 거울이 있다고 하면은요. 자, 수평으로 밀려시키는 겁니다. 수평이 호리존탈이죠. H 눌러주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부품이 뒤집어집니다. 다시 P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LED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키보드에서. 그러면은 LED 부품이 찾아지고요. 또 엔터 쳐주시고요. 자, 요도 마찬가지 R키를 눌러서 90도 회전하시고요. 아까는 여러분이 수평으로 밀러시켰는데 요번에는 수직으로 밀러를 시켜보겠습니다. 수직 밀러는 버티컬이죠. 그래서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늘과 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를 참조하셔갖고요.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P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ESC1815라는 트랜지스터를 갖고 오겠는데 트랜지스터의 종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NPN, PNP입니다. 근데 ESC1815는 NPN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3개죠. 첫 번째 다리는 에미터고 두 번째는 컬렉터고 세 번째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PN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EC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핀에는 핀의 번호가 안 보입니다. 이게 빨간 게 핀입니다. 그러나 지금 E가 제일 먼저 왔죠. E가 여기 에미터죠. 여기 1번 핀이고요. 그다음에 컬렉터가 2번 핀이고요. 베이스가 3번 핀이라고 이미 부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 갖다 놓으시고요. 이것도 수평으로 H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저같이 화면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화면을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시 P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2핀짜리 커넥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콘 E 엔터 치시고요. 자, 이렇게 누시고 그다음에 수평으로 밀러 한번 시키고 또 이렇게 넣겠습니다. 다시 P 누르시고요. 요번에는 7805라고 하는 5V DC 전원을 만들어주는 정전압 IC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LM7805 여러분이 알다시피 LM7805는 다리가 3개입니다. 그리고 1번이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그라운드고 3번이 아웃풋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찾으신 거는요. 1번이 인풋이고 2번이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여러분이 화살표를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은 다음번 부품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번의 부품은 1번이 인풋이고 그 다음에 2번이 그라운드 지금 안 보입니다. 히든되어 있고 이따 보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요. 여기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품 배치가 끝났고요. 이제 배선을 해야 되거든요. 핀과 핀의 신호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드를 가지고 선이 예쁘게 입력에서 출력까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핀과 핀 사이 연결할 때는요.
해로도가 작으면은 한 그리드 2칸, 만약에 해로도가 많이 크다 그런 경우는 핀과 핀 사이를 한 칸 정도 띄우는데 지금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는 아주 작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칸 정도 이렇게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 그리기는 단축키가 W입니다. 키보드에서 W를 누르면요, 커셔가 이렇게 십자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클릭하고요, 한 칸 나와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고요. 절대로 이렇게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한 칸 나와서 그리셔야 나중에 네트를 수정할 때 편하십니다. 자, 여기는 사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사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SC 치면 다시 셀렉트 모드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W 키 누르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하시고요. 이따 여기 이제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수평으로 그릴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키보드에서 F4만 눌러주시면은 수평으로 반복 쭉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번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ESC 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금 선택된 게 지워집니다. 자, 여러분 때 부품 배치가 됐고요. 핀과 핀 사이를 지금 선을 다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원을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 오아캐드에는 파워하고 그라운드가 있는데요. 파워나 그라운드 다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F나 G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V를 누르면 VCC가 나옵니다. 그래서 VCC 선택하시고 OK 누르시고요. VCC 여기 연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품처럼 키보드에서 R키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SC 치시면 됩니다. 다시 이번엔 G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 하니까 그라운드가 나오죠. OK 하시고요. 그라운드가 연결될 부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ESC.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그라운드하고 핀하고 바로 연결됐죠. 그러면 네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부품과 부품, 핀과 핀 사이는 한 칸에 네트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라운드가 있으면요, 이렇게 그라운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해로가 이렇게 보기가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품 배치, 선 연결하고 전원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네트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선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네트명이 같으면 선이 연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 엘리어스의 단축키는 N입니다. N을 누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네트 1 하고 엔터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끝에 있는 숫자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N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끝에 있는 숫자를 다시 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좀 그러면은 R키를 누르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2번 R키 눌러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ESC 하고요.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트1은요, 이렇게 선을 연결한 거와 마찬가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트1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Select Entire Net 하시면은요, 이게 같은 네트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로더를 이렇게 연결할 부분이 선이 길어지면은요, 선으로 연결 안 하고요, 이렇게 네트명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네트2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에 Select Entire Net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VCC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Select Entire Net 하니까 여기하고 자동으로 연결되어진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요, 이 VCC를 더블 클릭하셔갖고요, 플러스 5V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이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Select Entire Net.
자, 여기하고 선택이 안 되죠. 자, 근데 여기를 V60로 마찬가지 플러스 5V로 해놓은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셀렉트 엔타이어 네트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건 같은 네트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VCC 같은 경우는요, 이게 숫자가 써 있으니까 5V인지 9V인지 써 있으니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그라운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반드시요, 셀렉트 엔타이어 네트를 하셔서 이 그라운드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라운드로 묶여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시 선택하시고요. 셀렉트 엔타이어 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띄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805 선택하시고요. 그라운드 핀, 2번 핀이 숨어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에디터 파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랬더니 숨어 있는 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모양이 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핀 비저블, 그리고 타입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게 좋고요. 핀 넘버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원일 때는 네임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전원이 아니라면 네임은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OK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클로즈 눌러주시고요. 이때 업데이트 커런트 누르고 그 다음에 자, 다시는 이 경고창 안 뜨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이게 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자, 옆에 있는 그라운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똑같죠? 인도. 자, 이러면 모든 회로도 작성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냐면은요, 이제 부품값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R1, R2 이런 것은 부품 번호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부품명이었죠. 아까 찾아왔을 때. 근데 이 부품명을 부품 값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뭐 1K,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33K.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회로도를 다 작성을 하신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품 번호 같은 것들을요, 일일이 사람들이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간단한 퀴즈를 한번 제가 내겠습니다. 자, 단일 도면에서 부품의 핀과 핀 사이의 신호를 네트명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플레이스버스로 선택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플레이스버스에 대한 명령으로 설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스버스 명령은 그 메모리선 같은 거 동일한 선들이 여러 개가 같이 갈 때 이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플레이스 오프 페이지 커넥터로 선택하신 분도 두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도면의 구조가 단일 도면, 평면 도면, 계층 도면이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건 단일 도면입니다. 근데 평면 도면 같은 경우 각 페이지와 페이지의 신호를 연결할 때는 오프 페이지 커넥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플레이스 네트 L이었습니다. 즉 단축키는 N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와 신호를 연결할 때 네트명으로 연결하는 것이 요새 대세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고요. 이때는 주로 쓰는 것이 플레이스 네트 L이었습니다. 자, 문제까지 풀어봤죠? 네,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쉽나요? 어려우시나요? 사실상 그 PCB 그 불량의 대부분의 원인은 지금까지 하신 부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천천히 꼼꼼히 그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 좋죠.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